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모션 게임 마지막 시간으로 1인용과 2인용의 코딩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인용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신 다음에 이 아래다가 이제 코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1인용 돌 이동 충돌이라는 게 있죠. 2인용에는 2인용 돌 이동 충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인용이 날아가다 이 파랑새에 2인용 돌에 닿았냐, 그러면 얘가 닿았을 때 이 파랑색 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1인용 돌이 날아가다가 2인용 돌을 만났을 때 1인용 돌은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반응할 거는 2인용 돌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용 돌 이동 충돌은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2인용 돌 이동 충돌은 1인용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반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날아가다가 네가 만났으니까 네가 내가 날아온 거를 충돌로 인식을 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어에서 이벤트에서 1인용 돌 이동 충돌이 아니라 2인용 돌 이동 충돌로 바꿔주시고요. 2인용 돌이 날아오다가 나를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만났나? 안 만났을 수도 있죠. 내가 1인용 돌이 계속해서 10만큼 움직일 때마다 1인용 돌에 2인용 돌에 닿았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1인용 돌이. 2인용 돌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10만큼 움직이면서 파란색 돌에 닿았는지 2인용 돌에 닿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근데 닿지도 않았는데 조건 없이 그냥 닿은 것처럼 얘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2인용 돌이 날아오고 있어. 근데 실제로 2인용 돌에 닿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인용 얘 닿았는가? 닿았으면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동작에서 방향 보기 해주신 다음에 누구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노란색 돌이 왼쪽에서 날아와서 나를 쳤다면 나는 왼쪽에서 날아온 것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왼쪽에서 날아왔다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2인용의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1인용한테 코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2인용이 1인용을 쳤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2인용의 방향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1인용이 날아갈 수 있도록 몇 번을 반복해서 날아갈 거예요. 그 몇 번의 반복은 뭐냐? 1인용 돌이 2인용 돌을 만약에 쳤을 때 그 날아온 속도 있죠. 그래서 얘는 2인용 돌의 속도번 반복할 겁니다. 1인용이 2인용에 부딪힌 거니까 2인용이 날아온 그 속도만큼 1인용이 쳐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2인용 속도만큼 10만큼 움직여서 왼쪽에서 날아와서 쳤으면 나는 오른쪽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날아와서 얘를 쳤을 때 얘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반대쪽으로. 그렇게까지 코딩이 된 거고요. 이제 미션을 좀 한번 볼게요. 이벤트에서 미션 확인 넣어주시고 무한 반복하셔서 만약에 내가 쳐내줬으면 쿵 하고 얘가 날아갔죠. 그러면 이렇게 벽에 닿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벽에 닿았다면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 얘네들한테 준 게 있죠. 이 변수값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죠. 이 변수값을 하나씩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해주셔야 되냐면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우선은 스프라이트를 멈춰줘야 돼요. 스프라이트를 멈추지 않으면은 얘가 막 위치도 이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값을 하나씩 계속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어에서 모두 멈추기 갖고 오신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를 멈춰 놓을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요. 얘가 벽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몇 번 반복하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내요. 그러면 벽에 계속 닿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멈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벽에 계속 부딪혀 있으면 점수가 이 개수가 돌의 개수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에서 초기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났을 때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와야 되냐면 어찌됐든 말이 하나 나간 거잖아요. 돌이 하나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돌을 새롭게 올려놔야 되죠. 그러면 뭐 얘 새롭게 올려놨는데 얘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대로 둘까? 아니요. 얘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 신호 보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초기화 신호를 보내면 초기화 신호를 받아야겠죠. 초기화 신호를 받으면 뭐 할 거냐? 원래 위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원래 위치가 지금 제가 위치를 막 바꿨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하면 원래 위치로 얘가 오게 되거든요. 하고 나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벽에 닿은 거니까 하나를 빼주겠습니다. 1인용이죠. 1인용의 돌개수를 -1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빼주다 보면 돌개수가 어떻게 되죠? 0이 될 때가 있겠죠. 만약에 해주시고 개수가 1보다 작다면 0이라는 얘기겠죠. 누가 1인용의 돌개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게임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서 게임 종료하는 애는 1인용이 아니에요. 이 사회자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눌러주신 다음에 알까기 게임 종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야 나는 아직 0이 되진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1인용이 됐든 2인용이 됐든 모션 값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프라이트를 전부 다 멈췄잖아요. 멈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동작을 막 준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될까요? 게임 시작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만약에 아니야 나는 0이 아직 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가 신호를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어떤 신호? 게임 시작 신호. 다시 게임이 시작되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다른 뭐 이런 변수 같은 거는 초기화가 안 돼요. 어차피 이 바깥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거 합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를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눠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 그대로 이제 2인용에 옮기겠습니다. 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아래쪽에 붙어져요.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 얘도 컨트롤 C 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얘가 이렇게 색깔들이 다 나와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멈춰 놓고 그러면 2인용에 가서 이제 2인용에 맞춰서 다 바꿔야겠죠? 1인용이죠. 2인용이 2인용한테 다 할 수 없으니까 1인용으로 바꿔주시고 얘도 1인용 얘도 1인용 변수값도 2인용이 아니라 이거 바꾸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인용 속도 10만큼 맞죠? 원래 위치 마이너스 아니죠. 얘는 137이죠. 플러스로 해주시고 벽에 닿으면 초기화를 시키는데 1인용의 돌개수를 빼는 게 아니라 2인용의 돌개수를 빼는 겁니다. 2인용의 돌개수가 저기가 됐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이젠 코딩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두 친구가 알까기 게임을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모션을 취한 그 방향으로 1인용과 2인용 이 돌이 움직이는데 지금 저는 얘를 위쪽 천장을 바라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빛이 강해서 빛을 좀 인식해가지고 빛이 그림자가 생길 때 같이 두 개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내려놓고 두 아이가 좀 멀리 떨어져서 이 돌을 치면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부딪혔을 때 날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딩을 하나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2인용에 1인용에 원래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X좌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X좌표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